2017년 10월 28일 상준이가 다니는 천사 유치원에서 1년간 아이들을 지켜본 선생님들의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은 처가 다녀왔지요. 금년은 아빠가 참석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 서열 순위는 처가 1위, 다음은 아름이, 상준이 마지막 네 번째가 아빠라는 위치입니다. 위에서 가라니 가야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둘렀습니다.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10시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라고 해도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선생님이 있는 곳에 온다는 것은 왠지 모를 쑥스러움을 넘어야 합니다. 아빠에게 오픈하는 시간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죠. 언제나 엄마가 채워주었던 그 자리를 아빠가 채운다는 것은 남다른 일이고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여선생님들은 쑥스럽죠. 저도 알아요. 하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 환영하여 주었습니다. 천사유치원은 곳곳에 아이들의 입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것을 선생님들이 꼼꼼히 듣고 적어서 걸어놓았지요. 읽으면서 아이들의 신선한 발상에 놀라고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을 귀담아 듣고 글이란 광주리에 담아내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집니다.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오르내리는 계단은 방석을 깔아 관람석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앞으로 스크린이 내려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따뜻한 차와 떡을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었지요. 내가 앉은 자리는 오른쪽 측면 귀퉁이 등을 기댈 수도 있는 최고의 자리이지요. 계단 옆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소인국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앙증맞은 좌변기며 세면대 그리고 수건거리, 칫솔꽂이, 신기한 별세계에 온 듯 잠시 걸리버가 되어봅니다. 내가 어릴 때는 이런 귀여운 물건들은 없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을 것일, 누워서 친구들과 놀았을 넓은 창틀, 장난감 상자들, 자꾸만 눈이 갑니다. 10시가 되자 부모님들은 영화를 관람하러 온 동네 사람들처럼 스크린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빠, 엄마가 같이 온 집도 있고 저처럼 아빠만 온 집도 있고 대부분 엄마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의 연구 발표회이지만 마치 영화 한 편 보러 온 것처럼 마음이 들뜨는 것은 아들, 딸이 출연하는 영화이기 때문이겠지요.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보냈을까? 어떻게 놀았을까?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가끔씩 다쳐오기도 했는데 어떤 친구 때문일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다는데 누구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먼저 컨설턴트 선생님은 부모님들 속에 들어왔다 나온 사람처럼 속마음을 읽어내며 분위기를 잡아주었고 5살 반, 새봄의 꽃내음 반 오나연 선생님부터 첫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5살, 6살, 7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진에 담아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속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성장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해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1년 과정을 나이별로 요약하면 3단어로 정리됩니다. 존재, 소유, 상상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보내다가 5살 유치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물론 처음이 아니지요.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유치원이란 곳을 온 것이니까요. 5살 난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유독 관심을 보입니다. 등교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안부를 묻습니다. 5살 또래 친구들이 보이는 것이지요. 이때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대상은 자신과 친구들 뿐입니다. 사진 속에 나타나는 아이들은 이대로만 크면 21세기 예수이고 석가이고 반대로 자라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은 싫든 좋든 자본주의, 돈의 위력에 물들게 됩니다. 6살이 된 아이들은 소유를 알게 됩니다. 5살 난 아이들이 떡집을 만들어 장난감과 떡을 물물 교환해보고 장사를 하면서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소유에 대한 인식보다 존재로 인식하죠. 6살이 된 아이들은 케이크를 만들고 간판도 달고 가격표도 붙입니다. 돈을 그려서 만들고 지갑을 만들어 보관합니다. 동그라미가 수없이 달린 가격표를 붙이고 그것을 사려고 지갑에 있는 종이돈을 모두 지불하고 부족하면
약도 만들고 하면서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병원을 개원하고 꽃미남 의사가 되어 주사도 놓고 약도 처방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지요. 롯데카드보다 삼성카드보다 엄마 카드가 힘이 세다는 것을요. 참 신기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6살 난 아이가 언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본 것일까요? 엄마 카드 한 장으로 못 살 게 없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피자도 사고 병원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집값보다 비싼 케이크도 살 수 있는 엄마 카드. 자본주의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7살이 되면서 아이들은 상상합니다. 엄마 카드보다 더 좋은 게 뭘까? 역시 7살은 다릅니다. 놀이도 더 정교해집니다. 병원은 더 섬세해집니다. 드디어 부동산에 관심을 보입니다. 자신이 하는 놀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작은 도화지에 담을 수 없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친구들과 놀고 싶다. 더 큰 도화지를 요구하고 작은 도화지에 도시계획을 하고 더 큰 도화지로 옮겨 그립니다. 바로 도시계획 설계지요. 더 넓은 공간에 담을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냅니다. 큰 도화지는 상상 속 그림들로 채워집니다. 누가 이 아이들에게 플라톤의 국가를 가르쳐 주었을까요? 엄마 카드와 더 큰 공간 부동산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갈까요? 나는 오늘 연구 발표를 보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존재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답을 찾아가는 능동적이고 체험적인 학습 방식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체험 위주의 학습인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끄집어내는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대단하지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는 창조적인 방식 21세기 교육 방식입니다. 리 보턴스는 부모 인문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의 교육을 공장 교육이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대중의 공교육을 떠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 막대한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에 도입된 일부 효율화 방안을 학교 교육 제도에 그대로 베껴왔다. 마치 아이들이 조립 라인을 따라 내려오는 부품이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부모들은 좀 더 일찍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길 원하고 한글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궁금해하기 전에 답을 던져주고 외우게 하는 방식이지요. 틀을 만들어 놓고 5살은 이것을 알아야 하고 6살은 이런 틀, 7살은 저런 틀로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틀에서 벗어나면 옆집을 찾아가 교육 상담을 하고 그 다음날 교육 방식이 바뀌고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교육 현실은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게 만들고 회복할 수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18세기식 공장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사 유치원은 기존 교육 방식과 달리 기다려주는 교육, 체험 위주의 교육, 느끼게 해주는 교육. 교사들은 아이들을 관찰하며 아이들과 아이들을 연결하고 채워주죠. 스스로 친구들을 안아주고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본질을 중시하는 아이들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스스로 자라가죠. 아이들 주위에서 끊임없이 관찰하며 조율하며 대화하는 교사들 덕분에 아이들은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지요. 저는 상준이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재미있니? 팽이놀이가 제일 재미있다고 합니다. 팽이를 생각하며 무엇이나 돌려봅니다. 책도 돌려보고 연필도 볼펜도 돌려보고 컵을 돌려보기도 하고 내가 쓰는 마우스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돌려봅니다. 그런 상준이를 보면서 끊임없이 답을 찾는 모습, 실패와 성공 열정을 봅니다. 창조는 어디서 나올까요? 실패를 모르는 도전 정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에디슨이 말했죠. 천재는 99% 땀, 노력과 1%로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보유. 이 말은 99% 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영감은 바로 도전정신, 성공, 실패 열정, 그리고 생각에서 나옵니다. 1%가 없다면 99%의 노력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요. 1%를 채울 수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틀에 갇힌 아이가 아니라 틀을 깰 수 있는 아이가 아닐까요? 창조력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둥그런 것일까요? 네모난 것일까요? 세모난 것일까요? 상준이 머릿속은 지금 온통 팽이 생각뿐입니다. 뇌 속을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아이의 머릿속 전두엽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지요. 생각하는 아이로 커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인미답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상준이가 실패와 성공 열정으로 팽이를 보고 고민하듯이 매번 새로운 것을 만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주었으면 합니다. 눈 오는 날의 개처럼 눈을 맞으며 미친 듯이 지저대고 눈을 잡으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순간을 즐기는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하면 내일은 없어도 되는 아이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6살 상준이는 7살이 될 것이고 새로운 상상을 하며 자라가겠지요. 그리고 5살 아름이는 유치원에 새롭게 입학할 것이고 친구들을 인식하며 존재를 인식하며 자본주의를 경험하며 소유욕을 배우고 상상을 하며 자라겠지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국은 일제시대 교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센 교육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의 교육은 지배계층에 의해 맞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다. 지배계층은 생각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한 가지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오직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필요로 할 뿐이다. 참된 교육의 시작 어쩌면 천사유치원의 교육 방식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힘들고 지쳐도 한 걸음 더 걸어가십시오. 지금 한국 교육은 공사 중입니다. 생각하는 아이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칭찬해주고,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미디어보다는 책을 읽는 아이로, 능동적인 아이, 운동하는 아이, 그림 그리는 아이, 음악하는 아이, 생각을 그리고 꿈을, 그리고 심심함을 더 심심함으로 이겨가는 아이, 심심함을 창조적 아이디어로 놀이를 만드는 아이, 심심함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 세상이 놀만한 곳이고 늘 새로운 놀이로 가득한 곳임을 깨닫는 아이, 늘 신기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워하는 아이, 신기함에 손뼉치는 아이, 늘 환호하는 아이, 장석주 선생님의 시처럼 대추한 아리,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아이,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로 몇 밤, 몇 달, 몇 날의 비바람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아이가 되게 이끌어주세요. 연구 발표를 준비하며 고생한 선생님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